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동아대학교 가셔서 이제 법과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, 그래서 그 법과대에 입학하셔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?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학회도 좀 학부사도 많이 하시고. 학부사는 아닙니다. 그건 잘못 알려진 잘못 거예요. 알려진 예, 것입니까? 예, 그렇구나. 예. 저는 학부사에 적을 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예. 그러면 어떤 스쿨 같은데 어, 많이 하셨습니까? 이제 처음 들어가서 그 이제 여기 있는 그 시향문학회를 가입을 했던 것은 그것은 그냥 제가 문예반은 있었고 또 그 당시 학교 안에 문학회 서클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동아대학이 야간대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간부가 아닌데 문학 서클은 이 시향문학회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. 그 당시 학교 서클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뭐 무슨 뭐 타임즈 무슨 영어 공부반 뭐 등등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독재 정권이 들어간 게 79년이니까 거의 뭐 마지막 발악기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서클들을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문학회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정도는 문학회를 처음에 등록할 때 그 맨 처음 만들었던 박윤규라는 선배 그때 우리 때 회장을 했는데 뭐 들어보니까 그것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종합대학이 문학 서클도 하나도 없느냐 국문학과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박사과정도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시향문학회에 들어가서 무슨 제가 학생운동을 뭘 하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없었었고 이제 입학을 했을 때 부산대학교 그 의과대학에 이 당시 이제 들어갔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. 김철권이라고. 철권. 예. 그 이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그래도 학습 모임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게 히포크라테스인가 뭐 하는 걸 어떻게 보면 그 대단히 느슨한 비합법 티 같은 것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고요. 이제 그 친구가 보고 있는 책들을 이제 조금 보게 되었죠. 그때 이제 그 이영희 선생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한참 읽히고 했었을 때였고, 그리고 제가 이걸 도저히 지금 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부산대학에 있는 제 문예반 선배, 제 중학교 선배인가? 그 김재순 선배라고, 예. 예, 재순이 형이 제 중학교인가 하여튼 고등학교 선배인데 제가 재순이 형한테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. 이런저런 하고 그래서 내가 사회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때 내가 알기로는 재순이 형이 77년인가 78년인가 뭐 부산대학교 그때 페인팅 사건으로 해가지고 정학을 한번 받았던가 뭐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신뢰를 하고 제가 찾아가서 상의를 좀 했더니만 누구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소개를 해주신 분이 그 호석이 형이었어요. 예. 그게 그러니까 79년도. 79년도 아마 한 4월, 5월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재순이 형이 이제 두 사람을 소개를 해줬는데 한 사람은 이제 호석이 형을 소개를 해줬고 또 한 분을 소개를 해줬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영일이 형이라고 하는 김영일 씨라고 그때 영일이 형이 아마 중부교회도 나가고 양서조합도 좀 관여하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만난 게 아니라 1대1로 만났는데 따로따로 만나게 돼서 그러니까 호석이 형한테는 학습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커리를 정해놓고 이제 학습을 했고 영일이 형은 그때부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스타일이 워낙 다르신 대단히 실전적인 책들을 저한테 그 KSCF 신서 같은 것들을 주면서 그 당시 내가 1학년인데 빨리 조직화 사업을 해라 뭐 이런 소리를 영일이 형이 했던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고백을 하면 호석이 형한테 그런 얘기를 다 했고 그 호석이 형은
학교에서 네가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. 내하고 협의하기 전까지는. 사실은 제가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을 못 지켰던 거죠. 그래서 나중에 형한테 혼도 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, 그리고 그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, 하나는 그 호석이 형, 주로 뭐 영희 형은 아주 가끔 뭐 술자리 같은 데서 오면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셨던 것 같고요. 그때 뭐 도산 자료들도 좀 촉이 있었던 것 같고, 호석이 형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들을 좀, 또 호석이 형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좀 진지한 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, 형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좀 독하게 강도 높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한 20, 전체 한 20번 넘어 이렇게 좀 꽤 빈번하게 만나면서,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도 대단히 만나기가 힘들었던 아슬아슬한 줄타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렇게 했고, 또 하나는 그 히포크라테스 의과대학에 있는 김철곤이라고 하는, 지금 이제 동아대학교, 결국 이제 그 친구는 그 중에서 제일 사회의학 쪽으로 간 데가 정신과를 해서 지금 동아대학교 정신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, 철곤이 있는 그쪽 팀들하고 이제 같이 교류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그 1학년 때 우리 지르 교수가 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. 권오승 교수라고요. 권호승 교수. 예,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장 하셨던 권오승 선생님이 계셨는데, 그 제가 이제 그분한테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게 법학 개론을 배웠는데, 학생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한 30명이 입학해가지고 이미 뭐 예비역들은 다 고시 공부한다고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, 늘 교실에 수업 받는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늘 세미나 같은.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둥그렇게 앉아가지고, 뭐 또 그 당시 법학개론을 되게 재밌게, 또 그런 선생님도 이제 부산에 막 내려오시고 해서 아주 젊은 분이고 해서, 이제 뭐 특히 법과 도덕과의 관계, 법이란 게 방어적 기제냐 적극적 수단이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, 지금 그 뒤에도 제가 좀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많이 던져줘. 이건 저뿐만 아니고 우리 같이 공부를 했던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, 뭐 그때 뭐 그 황석영 소설 있었죠. 뭐 꽤 유명한 예, 예. 그 객지. 객지를 보면서, 객지에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뭐 그걸 가지고 그 판례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게, 그러니까 소위 리갈 마인드, 리갈 센스 한다 그러고, 그때 이제 그 난소공이 막 나왔을 때 그것도 우리가 교재로서 부교재로서 했던 적이 있고, 내가 보니까 그 양반도 젊어 놓으니까 겁이 없었던 것 같고 여기 강했던지. 그리고 이제 그때가 그런 게 좀 있어.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 선생님이 좀 계셨고, 또 이제 호석 선배가 대단히 좀 엄격하게 하는 게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가끔 술자리에서 영일이 형이나 또 그쪽에 있는 중부교 멤버들을 만나면 되게 이제 뭐 저는 맨 꼬뱅이로서 기동량 하면 대충 부산 판들이 돌아가는 얘기들, 뭐 또 전국과 관련되는 얘기를 이제 정세 분석을 할 수 있는 초기의 얘기들을 좀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, 뭐 주로 하단 그때 뭐 강나론 이런 데서 주로 모였던 기억들이 지금 나거든요. 그리고 뭐 그런 정도를 시작을 하고, 호수경이 내한테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, 형은 어떻게 하든 나를 잘 학습을 잘 시키고 잘 만들어서 배양을 해서, 형 나름대로 이제 그 동아대학교 안에 좀 조직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의식이나 문제의식은 대단히 강렬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일절 집회나 비슷한 데나 오해받을 때는 하지 마라, 뭐는 하지 마라,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것은 제가 좀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을 형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, 잘못하면 이놈이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걸 형으로서는 잘 판단을 하셨던 건 아닌가 싶고, 나중에 부마가 났을 때도 호석이 형은
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도 하셨거든요. 제가 10월 17일 날 저녁에 그 가톨릭 센터 뒤에서 형을 만났었어요. 만났는데 원래 이제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한 날이 그 시간 거기였는데, 아까 그 예, 고호석 씨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학습을 할 때는 1대1로 했습니다. 1대1이었습니다. 철저히.